네, 이번 순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네, 한국어에 대한 세계 진짜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이 너무 빠르네요. 네, 같습니다. 네. 자,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는 취업엔 최초로 저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은 뭐 평소에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신상훈 교수께서요. 아주 그냥 쉽게 귀에 쏙쏙 들리게 네네. 네,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스마트폰 영상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기업을 선택할 때 네. 급여가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이 질문을 우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급여 또 진짜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현실을 무시하고 적성만을 선택하라.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는 없겠죠.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급여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지인이나 혹은 뭐 나중에 미래 자녀들이 커서 좋은 고액 연봉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네. 자신의 적성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아마 부모로서는 만류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로만 네. 그 급여를 포기하고라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급여를 제일 처음에 들어간 해에 연봉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그 5천만 원을 받는 급여가 어떤 수익적 연계하고 연결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대기업을 들어간다는 점은 이런 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이 좀 같은데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여름 휴가들 가지 않습니까? 네네. 대기업은 여름 휴가비를 주죠. 휴가비를 5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예를 들면. 네. 그리고 휴가비를 준과 동시에 자사에서 운영하는 콘도라든지 숙박시설도 같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도 같이 줍니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를 자사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휴가비 자체를 거의 들이지 않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반면 네. 중소기업은 휴가비 자체가 한 25만 원 정도로 저렴하죠.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참 본인이 직접 숙박지를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숙박지까지 가는 것도 차편으로 본인이 기름값을 들여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을 보면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중도에 탈락될 수 있는 일인지를 살펴본다면 처음에 받는 고액 연봉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느냐,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니까 오히려 선택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언제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오히려 태만하게 되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해서 흥미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으니까 흥미롭고 네. 흥미롭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저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 참 좋잖아요. 네. 근데 참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네. 이 회사를 좀 고를 때 명함이 어디냐. 딱 봤을 때 남들이 이 회사. 알만한 회사. 이거를 네. 중요시하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네. 이게 어디죠? 이러면은 좀 네. 그때부터 좀 기분이 상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그런 게 더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좀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적성과 상관없이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들의 그런 기후 우려, 네. 그게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을 약 55명을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해봤던 거죠. 당신 행복하느냐? 예. 행복하느냐? 근데 의외로 1, 2, 3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순위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위가 뭐냐면 행복합니다. 왜? 적어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의 수입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2위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직업을 말했던 거죠. 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배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앓을 실천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인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돈인 것 같아도 그 돈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대나 사실 우리나라 서울대를 졸업했었거나 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제 대기업에만 들어갔다가 실패를 하게 된 사례도 좀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중도 탈락이라고 말하는 네. 거죠. 네, 중도 탈락. 예, 네. 그 우리가 일부에서도 그 대기업에 관련된 문화를 이야기하고 right to have right people이라고 이야기했던 네, 그때 네. LG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 탈락자를 감안해서 처음 채용할 때 약 한 3배수 정도를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원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확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네. 뽑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3개월 미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적성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혹은 본인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를 과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중도 탈락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통틀어서 거의 그 70%가 1년 이내에 중도 탈락을 한다. 퇴사자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게 크게 결점은 될 수는 없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서 옮긴다는 것은 곱씹어 볼 일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기업을 선택할 때 먼저 고려가 좀 돼야 되는 이런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의외지만 이게 의외로 네. 네. 1위가 바로 근무지였습니다. 근무지요. 그렇습니다. 오. 구직자에게 묻죠. 주소지가 어디냐.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입사 지원 행위를 합니다. 입사 지원서를 넣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를 경험해 본 건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에서 예. 강남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쳐보죠. 아. 편도에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립니다. 편도요. 네, 편도가. 예. 그러면 뭐 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네네.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택시죠. 네. 그럼 강남에서 일산까지 택시 요금이 약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10번이면 벌써 5, 60만 원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본인은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여건이 이 사람을 지속적인 근무를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근무지가 1위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바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벌게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당장 이번 달에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스스로 만들어서 경제적 독립 활동을 하겠는가.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여성 구직자들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네네. 본인이 전부 벌어서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벌어서 시집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존재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되 혼자가 되지 않으면 둘의 힘으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 둘이 같이 알겠습니다. 계획했어요? 네, 저는 항상 오래전에 결혼해서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네네. 이게 좀 정말 와닿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소개팅 할 때 고려하는 게 그 여자 사는 곳이에요. 멀면 잘 못 만나니까 그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관련된 질문사항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뭐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10명 중에 7명 정도, 특히 여학생들이 진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혹은 전공을 선택할 때 심각하게 자신의 미래 진로 적성과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어떤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직무 분석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선호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하게 되면 흥미 요소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중요한 툴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봐서 본인이 미래 비전 적성에 어떤 부분에 일을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는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요. 네, 준비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혹시 인턴 경험이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런 짧아요. 질문도 참 많이 저희도 받았던 질문인데 네. 인턴이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거거든요. 분명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되는데 이 업종의 인턴보다는 동종업계의 인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이게 병원에 우리 그 의사가 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지는 거청이 뭡니까? 인턴 경험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턴은 회사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직무들을 고루 경험해 본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인턴에게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약점은 뭐냐면 네네. 직무 자체를 아주 단순한 직무만 줄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복사 심부름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자기 전공과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거나 그 분위기를 사전에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워낙 이게 취업이 불황이라서 네. 이 인턴십 경쟁도 정말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인턴십을 합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인턴십 지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의지가 중요하죠. 예. 이 회사에 내가 인턴으로 비록 오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경험을 활용해서 나중에 본 무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잘 수익과 연계된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정. 이걸 패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열정이 부족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 인턴을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벌어들이는 수입 활동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굉장히 하고 싶은 열의와 열정을 담으면 인턴십도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인턴도 정말 다른 회사 정규직을 지원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좀 선행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인턴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턴의 직군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냐, 그 다음에 영업 지원이냐, 그리고 경영이냐 회계냐라고 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연계된 쪽에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 경험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공 직무와 연계해서 인턴 활동을 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돼서 저희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이게 또 일반 인턴십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채용 연계형은 말 그대로 채용을 좀 개런티 해주는 거죠. 네. 너가 여기서 이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정규 직원으로 뽑을 때 너에게 우선 권한을 주겠다. 자, 여기에 이 말만을 믿고 사실 근무를 좀 태만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여기 취직될 거니까 네.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연계형이라 하더라도 성실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취업에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을 꼭 상기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생계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자, 카톡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나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미인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이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미인대회요? 이거 일단 저한테 흥미롭네요.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데이트를 좀 해보고. 네, 예. 근데요, 요즘 여성분들이 워낙 이런 미인대회 많이 나가고 또 대회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또 딱 미인대회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출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상은 씨 부분이요. 혹시 미인대회 나가보신 적? 아니요, 저는 이걸 못 나간 게 정말 인생의 한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게 고추 아가씨도 있고 뭐 귤, 네, 요즘 정말 많잖아요. 감귤 뭐 이런 거 예, 많은데 예. 배추도 있고 예. 네. 두 분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시네요. 네네. 이 궁금해요. 민이라는 거. 네. 근데 저는 이 대회를 나갔다는 걸로 가점을 주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냐면 자기 노력을 했다라는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태생적으로 아주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 미라는 걸 지속적으로 자기화해서 가꾸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었던 것들을 그런 심사나 대회가 있었으면 일부러 찾아다는 거죠. 요즘 그 케이팝 열풍이 불면서 네네. 사실 각종 이 서바이벌
살아남는 생존 경쟁 게임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끼를 어떤 분야로 발휘를 해보느냐 이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미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입상을 했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걸로 인정을 받을 거지 당연히 이뻤다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사실 가점을 주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보셨을 때, 예,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좀 미인대 출신들이 좀 많이 입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혹시 보시나요? 되게 이제 네. 진출을 방송계 쪽은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과거에 미인대에 입상을 했는데 아나운서로 발탁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려면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면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과거의 미인대의 경력이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경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경력 활동.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이 업종으로 가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질문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질문 받아본 거는 이제 인턴십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인턴십과 관련된 궁금증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무턱대고 참여를 하면 사실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때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국내에서도 인턴을 할 때 급여가 나오는지, 근데 무급인지 이것도 먼저 따져볼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 영역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 가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점을 부여하는 기업은 사실은 채용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인턴을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 두 가지를 이렇게 좀 해결해 봤는데요. 시원하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에게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 통해서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밑에 나가고 있죠. 예, 네. kth송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네. 방송도 한번 탈 수 있는 네, 기회를 좋잖아요. 네, 추억이고요. 그렇죠. 네, 꼭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